Creatures as tall as buildings are seen. 네, 영화는 2025년을 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죠. 태평양 연안, 그러니까 일본 근처에 있는 태평양 연안의 심해에 거대한 크기의 외계 괴수 카이주가 나타나서 세계 곳곳을 초토화시키기 시작하는 거죠. Initiating launch operations. Gypsy danger. 세계 각국은 인류 최대의 위기에 맞서기 위해 각국을 대표하는 메가톤급 초대형 로봇 예거를 만들어냅니다. Let's go fishing. 신개념 조종 시스템인 드리프트를 장착한 예거 로봇과 이를 조종하는 최정예 파일럿들이 괴물들에게 반격을 시작하면서 사상 초유의 대결이 펼쳐지는데요. 과연 카이주와 예거의 최후의 결전, 승자는 누가 될까요? 물론 승자는 예거가 되겠죠. 퍼시픽 림입니다. 사실 이 퍼시픽 림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짚어봐야 될 것은 바로 그 강력하면서도 엄청난 규모의 스케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네. 로봇의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나게 크죠. 네, 영화에서 네. 보면 사실 제일 멋진 장면 중에 하나인데 예거하고 카이주가 싸우게 될 때 예거가 거대한 유조선인가요? 선박인가요? 이걸 손에 쥐고 스렁스렁 그 선박을 끌고 오는 장면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을 해서 이제 괴수를 때리게 되는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거대한 그 선박을 한손하게 쥘 정도니까 크기가 얼마나 큰가 이런 거고요. 그렇죠. 네. 그 이전에 이미 이 등장 자체만으로도 어떤 압도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 영화의 그 모든 인상적인 장면 중에서 하나만 고르라면 그냥 바닷속으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가는 그 모습 자체예요. 거대한 로봇이 바다를 향해서 그 속에 있는 괴수를 잡으러 철커덩철커덩 거리면서 걸을 때 그때 느껴지는 긴장감이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자, 이 로봇이 등장한다는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많은 팬들이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게 될 영화는 역시 트랜스포머인데. 네네. 두 영화에 굉장히 차이가 있죠. 일단 트랜스포머는 제목 자체에서 암시가 되듯이 로봇 자체에 관심 있는 영화라기보다는 로봇이 변신하는 모습에 관심 있는 영화거든요. 퍼시픽 림은 거기에 비하면 뭐라고 그럴까요? 로봇 자체에 굉장히 관심 있는 전문 용어로 이제 덕후의 영화가 되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영화는 이제 뭐라고 그럴까요? 할리우드 영화에 여태까지 만들어진 블록버스터의 연장선상에 있는 영화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트랜스포머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영화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기술적으로는 사실은 정신적으로는 이 영화는 철저히 일본의 그 대중문화, 특히 거대 로봇들 나오는 그런 애니메이션이라든지 혹은 괴수들이 나오는 특촬물이라든지 이런 영화들에 훨씬 더 많은 그런 자장들을 갖고 있는 그런 작품이거든요. 사실 뭐 내용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자체 또는 몇몇 장면에서 약간의 어떤 기시감 같은 게 느껴졌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떠올리시는 것 중에 하나가 울트라맨입니다. 울트라맨. 네. 울트라맨은 메뚜기 아닌가요? 그렇죠. 거의 메뚜기처럼 생겼죠. 네. 그리고 울트라맨을 보시게 되면 역시 울트라맨이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외계로부터 날아온 괴수들하고 싸우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노골적인 재패니메이션에 대한 어떤 오마주 같은 느낌이 영화 속에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심지어 여주인공이 일본 여자지 않습니까? 그렇죠. 키쿠치 린코가 연기하는 이 마코라는 이 여성이 영화 속에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키쿠치 린코에 대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주인공이 너무 별로다. 아니다. 일본 애니메이션의 어떤 그런 느낌을 고스란히 가진 캐릭터다. 뭐 등등의 의견들이 굉장히 많던데요. 주인공 캐릭터들의 어떤 강력한 끌림 혹은 뭐 매력 이런 것들이 좀 보였어야 되는데 맞아요. 안 예뻐. 특히 제가 볼 네. 때 서양인 기준이 아니라 동양인 기준에서 볼 때 별로 매력이 없는 여배우인 것 같아요. 철저히 서양 캐스팅 디렉터에서 네. 뽑힌 듯한. It is pretty cool. 역시 원톱이라 하면 이제 찰리 헌nem이 연기하는 롤리라는 캐릭터. 찰리 허넴이라고 읽어야 될 텐데 이게 영어로 HUNNAM인데 우리말로 읽으면 훈남이에요. 훈남. 네. 그래서 훈남은 맞습니다. 훈남은 맞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속에서 이 찰리 허넴은 제 역할은 하지만 큰 매력이 없는 쉽게 얘기하면 존재감이 없는 그런 느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드리스 엘바만큼은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사령탑의 역할을 하는 그런 배우들은 그 블록버스터에 언제나 나옵니다. 근데 이드리스 엘바만큼 그렇게 파워풀하고 거기서 폼을 잡는데 제대로 폼이 잡히고 네, 이런 느낌을 주는 배우 드물죠. 그 와중에도 항상 이 수트를 네. 허리선까지 잡으셔. 하루의 절반은 다림질 하시면서 그런 느낌이.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는 사실 스토리가 뭐라고 그럴까요? 좀 실망스러울 정도로 단조롭다라는 건 지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감정적으로 사람을 건드려주는 최소한의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영화는 사실 각본에서 그걸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그게 드리프트예요. 그렇죠. 거대 로봇과 자신을 정신적으로 합체하는 과정에서 조종사의 과거의 것들이 막 플래시백으로 들어가게 되고 네.
그 과정에서 그 인물이 가장 아픈 구석 같은 것들을 멋지게 묘사할 수가 있거든요. 영화 속에서 실제로 그게 묘사가 되기는 해요. 근데 이제 그것이 결국은 카이주에 대한 공포 정도로 이제 영화에서 묘사가 되는데 그런 드라마적인 장치를 마련하고도 영화가 최소한의 깊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것은 아무리 로봇 영화라고 한다 할지라도 좀 실망스러운 각본이죠. 근데 어쨌건 이 영화의 가장 큰 단점은 이런 드라마적인 단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영화를 보러 가는 사람들이 사실 드라마적인 부분은 접어줄 마음의 태도가 있어요. 오히려 단점은 액션 장면이 펼쳐지는 배경입니다. 항상 세 가지 상황 중에 하나예요. 비가 오거나, 네, 밤이거나, 바다이거나. 네. 대부분의 경우에 더 안 좋은 곳은 세 가지가 최소한 2개 이상의 조합을 이룬다는 거죠. 비가 오는 밤이라든지, 밤 바다 속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영화 속에서 벌어지는 그 장면들을 보게 되면 그 액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는 사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느린 액션이고 묵직한 액션이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명확하게 보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근데 또 최근 SF 영화의 추세들 중에 하나가 굉장히 명징한 그런 시각적 이미지로 그것을 대낮에 보여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얼마 전에 개봉했던 오블리비언 같은 작품이죠.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것에 비해서 이 영화는 지나치게 그 환경에 핑계를 대고 보여줘야 할 것을 덜 보여주고 있다는 측면에서 보는 사람 입장에서 좀 감질이 나죠. 그런 어떤 시각적인 효과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는 액션의 어떤 단조로움도 있는 것 같아요. 있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션에 의외로 이 영화가 세기에도 능한 작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그 선박으로 때리는 장면이라든지 혹은 그 엘보 로켓인가요? 네. 네. 엘보 로켓을 틀 때라든지 혹은 할아버지하고 한 소년이 거리에서 이렇게 동전 탐지를 하고 있다가 갑자기 어마어마한 그 기계음이 들리는 거죠. 쳐다보면 그 거대한 로봇이 바다에 나올 때 관객 입장에서 그건 엄청난 그런 압도감을 느낀다든지 네. 이런 등장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세기에도 능한 이 영화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무려 1억 8천만 달러짜리 프로젝트 이 퍼시픽 립 관 별점과 한 줄 정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영화에 대한 제 별점은 3개 반입니다. 3개 반. 와. 거대 로봇이 바다로 성큼성큼 걸어 들어갈 때의 두근거림. 멜로디가 빈약한 헤비메탈. 그러나 묵직하다. 강렬하니까. 네.